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요즘 가치산정 이론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산정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치산정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살아가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치경제의 화폐인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관점을 위주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치주의 경제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치경제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치주의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나서 재화 서비스의 가치 산정 재생 목록에 올라가 있는 가치 산정의 사례들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으신다면 매우 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구 중에서 소비자 가치가 위주가 되는 가치 산정 중에서 저희가 가정재화를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구를 다루고 있고요. 가구 중에서 수납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수납장의 소비자 가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구 중에서 책상과 의자의 소비자 가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게 됩니다. 주로 학생들의 공부방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양한 책들이 마련된 서재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책상을 쓰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올려놓고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마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책상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으면 의자도 필요합니다. 책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자만 쓰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의자는 책상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가구입니다. 이 둘은 함께 놓일 때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이 책상과 의자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소비자 가치로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책상과 의자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책상과 의자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 편리함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 인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로 모두 다 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소비자 가치는 에너지 가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언가 작업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에 보다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책을 놓는다는 것의 역할의 의미가 책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책상과 의자의 기능이 시간이나 정신과 관련된 작업에 보다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그렇다고 해서 시간 자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가치를 공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작업을 하는 것도 사용자가 그 해당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책상과 의자가 없다면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체할 만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책상과 의자보다는 매우 불편하겠죠. 당연히 오랫동안 앉아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책상과 의자 덕분에 오랫동안 편하게 앉아서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러한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시간이라는 가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것이 시간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게 흘러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간 사용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만약에 책상과 의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가치의 결여로 인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책상과 의자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런 효과를 결국 시간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상과 의자가 제공이 된다고 해도 원하는 일이나 작업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효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책상과 의자 덕분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원하는 시간 동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단지 그냥 한 시간의 시간 가치를 얻는 것일 뿐입니다. 이 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이것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가치주의 경제에서 말하는 정신가치에서 이러한 상태를 정신적 행복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100% 의미 있게 활용한 시간으로 된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50% 확률의 일반적인 시간을 100%의 정신적 행복으로 채운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말만 어렵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그냥 시간이라는 그 양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100%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자체는 시간의 양은 똑같지만은 이것이 50%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100%도 갈 수도 있고 0%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0%라는 것은 정신적 행복이 0%, 정신적 행복이 1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시간은 50% 확률의 정신적 행복을 가진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이것이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혀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이 시간 자체는 그냥 0%의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 즉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서 1시간의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한 이후에 이 시간을 100% 시간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 그럴 때 이것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 확률의 정신 행복을 가진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100%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50%만큼의 차이가 더 주어진 것이죠. 더 얻은 것이죠. 50%만큼의 추가적인 가치를 1시간 동안에 얻은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50%를 숫자로 계산하면 0.5죠. 0.5 곱하기 1시간으로 계산하면 30분이라는 시간 가치를 얻은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은 50%고 그것이 50% 확률의 정신적 행복이지만 그것이 100% 확률의 정신적 행복을 얻는다면은 시간이 50%만큼의 시간 가치 활용이 된 것이라서 0.5 곱하기 그 해당되는 시간의 양만큼 곱하면은 그 가치만큼 시간 가치를 얻은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책상과 의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100%의 사용해서 100%의 정신 행복을 얻는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항상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만족과 불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상과 의자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가치 자체에 주목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관점은 문명과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이 부분은 가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정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치위원회에서 책상과 의자라는 가구가 제공하는 정신의 행복도를 이 현재 상황에서 60%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것에 맞추어서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가치위원회에서 만약에 60%가 아니라 70%라고 정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해진 숫자는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정신적 행복은 책상과 의자가 단독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 자체가 그것만이 그 정신적 행복을 이끈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개입이 돼서 함께 그 정신적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이다. 책상에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책을 놓고 책을 읽어야 되듯이 아니면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듯이 뭔가 다른 요소들이 더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책상과 의자라는 게 그 역할을 정신적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가치는 그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책상과 의자만이 제공하는 그 가치만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혹은 여타의 제안한 서비스가 함께 사용되어서 이런 정신적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책상과 의자 말고도 책이나 다른 것들이 힘을 합쳐서 사용적의 정신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상과 의자의 기여도 중요한 것이죠. 기여도가 얼마일까?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산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의 관점과 기준을 정하는 가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 안에서 정신적 행복에 대한 기여도,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정신적 행복에 대한 기여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치위원회에서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정신적 행복 가치의 기여도를 30에서 50%라는 그 범위로 정했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책상과 의자가 그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디자인도 다를 수 있고 기능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그리고 사용자마다 취향도 달라질 테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주어진 정신행복 가치 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선택을 하게 되죠.
책상이나 의자는 제품마다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값이 아니라 범위를 갖게 되고요. 이 범위 안에서 소비자가 사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정신행복가치 기여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제시된 결과에 따라서 소비자 가치가 산정이 되고 가치 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책상과 의자가 작아서 불편하거나 하고자 하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면 소비자가 정신행복가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넓이가 넓지는 않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면 정신행복가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고요. 책상 상판의 높이가 조절되거나 서랍이 있어서 수납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특별한 기능이 제공이 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기여도에 대한 평가 의견도 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디자인이 만족스럽고 색깔도 마음에 든다면 사용자는 이 책상에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넓은 책상, 큰 책상을 만들기보다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넓이와 형태,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지닌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의 팔걸이, 머리바지 위치와 각도 조절,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사용자는 그 의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통풍이 원활하고 앉은 자리가 편안하고 등받이가 허리를 잘 받쳐주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색깔과 디자인마저 뛰어나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책상과 의자가 가진 다양한 기능과 멋진 디자인,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서 사용 빈도와 시간 및 집중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행복가치 기여도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사용자가 책상과 의자를 하루에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는지 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텐데요. 하지만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책상과 의자가 언제든지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책상과 의자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 다른 볼일도 해야 되고, 나가서 외출도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의 사용 시간, 보편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이 시간을 가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책상과 의자라는 것은 보통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더라. 물론 그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비자 가치로서의 인정하는 가치는 그렇게 가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정해진 가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길 테고요. 만약에 그 시간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 책상과 의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것 때문에 사용자의, 개별적인 취향에 의해서, 사용 시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겠죠. 이제,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시간 가치의 산정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책상과 의자를 구매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해당 책상과 의자에 대한 정신행복 기여도가 40%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가치위원회에서 정한 책상과 의자라는 가구의 정신행복도가 60%이고 정신행복 기여도는 30에서 50% 범위 내에 있으며 하루 사용 시간은 2시간을 인정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제품은 수명이 책상과 의자 모두 20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해당 책상과 의자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용 시간을 따져보면은 수명이 20년 동안이고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한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365 곱하기 2시간이죠. 2시간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여기에 정신 행복도가 60% 인정이 됐죠. 그리고 이 60%의 정신 행복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50%죠. 50%보다 10% 높은 가치를 얻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신행복 기여도가 40%라고 의견을 제시했죠. 정신행복 기여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상과 의자에서 뭔가 그 사용자가, 소비자가 정신행복을 얻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얻는 정신행복의 기여가 책상과 의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40%고 나머지가 60%라는 뜻이죠. 만약에 책도 될 수 있고, 어떤 작업용 무언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것 요소가 될 수 있죠. 어쨌든 40%만큼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하면은 40% 곱하기 아까 60%의 정신 행복도라고 그랬으니까 50%보다 10% 높다고 그랬죠. 그냥 10%를 곱해야 되죠. 40% 곱하기 10% 에다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20년이고 20을 곱해야 되고 365일이죠.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2시간까지 곱하면 됩니다. 프로티지는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0%면 0.4고요. 10%면 0.1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모두 곱하면 584시간이라는 시간 가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책상과 의자는 그 해당 소비자에게 다른 소비자가 아니라 그 해당 소비자입니다. 해당 소비자에게 584시간이라는 시간 가치를 소비재 가치로 제공한다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책상과 의자가 가치가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시간 가치를 지불하고 책상과 의자를 구매해서 하루에 2시간씩 잘 활용한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는 뜻이지만, 만약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가치 산정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가치가 산정되는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된다면은, 소비자는 책상과 의자를 산 다음에 그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책상에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게 되겠죠. 여기서 책상과 의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가치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납장이나 다른 가구도 마찬가지 의의를 지닐 것입니다. 만약에 책상과 의자를 소비자 가치가 아닌 공부자 가치로 산정을 한다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원목보다는 집성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환경보다는 공급자가 소모하는 가치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책상과 의자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보다는, 견고하게 만들기보다는 책상과 의자가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수명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가치로 책상과 의자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료가 되는 나무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일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비싼 재료인 나무를 정성스럽게 다루어서 장인 정신으로 가구를 제대로 만들고 그 가치를 제대로 지불받는 것이 맞고요. 소비자는 가구를 비싸게 구매해서 아끼고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를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순환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산과 소비가 건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용해서 생활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경제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가구를 값싸게 만들어서 함부로 쓰다가 쉽게 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그런 낭비적인 모습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재화에서 책상과 의자라는 가구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가치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제공하는 가치는 정신적 행복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정신적 행복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의 시간을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동일한 책상과 의자에 대해서 개인마다 소비자 가치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얻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정신적 만족이나 정신적 행복에 대한 의견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 가치가 포함되는 모든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의문은 조금 접어두시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가구 중에서 침대의 소비자 가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경제체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 한계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가치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좋아요, 구독, 끝까지 시청,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통해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